조선 왕들의 이름 끝에 붙는 한 글자, 그게 전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왕은 정통으로 기억되고 어떤 왕은 역적으로 낙인 찍히는데 그 차이가 고작 조와 종, 군이라는 글자 하나에서 갈렸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글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죽은 왕 본인이 아니라 살아남은 권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국가가 찍어주는 최종 판결문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그 판결을 500년째 따라 읽으며 왕을 평가하고 있죠. 그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회사 조직도처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을 거대한 회사로 생각해 봅시다. 왕은 CEO고 신하는 이사회 멤버들이며 예법 담당자들은 인사팀입니다. CEO가 퇴임하면 이사회가 소집돼서 사후 직함을 결정하는데 이게 바로 묘호입니다. 우리가 태조, 세종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들 말이죠. 생전 본명은 따로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 본명보다 CEO라는 직함이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되니까요. 묘호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후대가 만드는 공식 평가서이고, 그 평가서의 핵심이 마지막 한 글자에 압축됩니다. 조와 종, 이 두 글자부터 정리해 봅시다. 회사로 치면 종은 정규직 CEO 기본 배지이고, 조는 창업자나 회사를 완전히 바꾼 CEO에게 주는 특별 배지입니다. 태조가 조인 건 창업자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세종이 종인 건 더 무서운 케이스인데, 기본 배지임에도 세종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오해가 생기는데요. 조는 위대하고 종은 평범하다가 아닙니다. 종은 정통 계승자 인증서이거든요. 정식 루트로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확인서라서 종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본사 정품 인증입니다. 반대로 조는 우리 회사의 큰 흐름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선언이라서 시대가 불안할수록 더 자주 등장합니다. 회사도 위기 때 슬로건이 굵어지죠. 조선도 똑같았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말이 더 강해지고 이름표도 더 전략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럼 조는 언제 붙느냐, 핵심만 잡아보겠습니다. 회사 비유로는 조직을 완전히 뒤엎고 회사의 방향을 새로 잡았다고 후대가 판단할 때입니다. 창업도 그렇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그렇고 정통성을 리셋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는 분기점을 찍는 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조를 떠올려 보세요.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고 그 이후 제도와 시스템이 다시 짜였습니다. 후대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를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은 유혹이 크죠. 그럴 때 조가 힘을 발휘합니다. 선조와 인조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같은 국가 위기나 반정 같은 권력 교체가 겹치면 정통성을 다시 묶는 강한 표현이 필요해집니다. 긴 설명으로 남기기엔 번거롭고 가장 짧고 강력한 방법이 사후 직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누가 조고 누가 종인지 전부 외우자는 게 아니라 감각을 만들자는 겁니다. 조 라인은 태조, 세조, 선조, 인조처럼 역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거나 다시 정리되는 지점에 주로 붙습니다. 후기로 가면 영조, 정조, 순조처럼 조가 붙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건 조가 더 좋아서라기보다 시대가 원하는 서사가 달라진 결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반대로 세종, 성종, 중종, 숙종 같은 종은 정통 루트 인증이 강력한 케이스들이죠. 연산군과 광해군은 군으로 남았는데 이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이름에 박힌 겁니다. 스피드 퀴즈처럼 정리하면 태조는 창업자라서 조, 세종은 정통 계승자라서 종, 연산군은 자격 박탈이라서 군. 딱 맞습니다. 효명세자는 생전 왕이 아니었지만 사후 왕으로 올라간 추종왕이고, 흥선대원군은 왕 아버지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격 평가가 아니라 정통성 장치가 먼저 떠오르면 성공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하냐로 넘어갑니다. 답은 한 명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후보 글자를 가져오고 예법 담당팀이 규정집을 펼치고 새 왕이 최종 결재를 찍습니다. 기획, 검수,
승인이 한 세트로 굴러가는 구조죠. 신하들이 왜 이름표 한 글자에 목숨을 걸었는지도 회사로 보면 쉽습니다. 이름표는 내부용이 아니라 대외 공문서거든요. 백성에게는 뉴스 자막이고 지방에는 공문 제목이며 후대에는 교과서 첫 줄이니까 한 글자도 가볍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새 왕은 즉위 직후 장례와 의례를 처리하면서 사후 직함까지 결재해야 하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새 CEO가 취임하자마자 전임 CEO를 어떤 표현으로 정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이 표현은 너무 강하다, 이건 약하다, 이 표현 쓰면 반대파가 공격한다 같은 말이 쏟아지고, 이 순간부터 묘호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문서 작업이 됩니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회의 장면을 상상해보죠. 이사 한 명이 관례대로 종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이사가 지금 상황엔 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맞받습니다. 예법 담당은 과거 사례와 충돌합니다 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새 왕은 그럼 이 표현으로 마무리하자며 결론을 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 업적만으로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정통성이 흔들리면 보고서 톤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회사가 진짜 본사다를 빨리 확정해야 할 때 특별 배지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표현이 강하면 사람들 마음도 빨리 정리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왜 모두가 이 두 글자에 목숨을 거는지 감을 잡아봅시다. 사람은 긴 설명보다 짧은 라벨을 훨씬 빨리 믿습니다. 그 왕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 보다, 조다, 군이다가 먼저 머릿속에 박히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기억 편집 회의이기도 했던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을 겁니다. 백성은 긴 보고서 안 읽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통이 흔들리면 더 굵은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어가 굳는 순간 다음 세대는 그 단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제사와 기록이 강력한 사회였습니다. 종묘에 누구를 어떻게 모시느냐가 곧 나라의 뿌리를 어떻게 그리느냐와 직결되거든요. 사후 직함은 단순 예우가 아니라 국가의 계보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세종이 만약 조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종은 종이어도 이미 대왕이라는 별도 브랜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왕은 업적이 비슷해도 정치 상황이 달라서 훨씬 강한 이름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업적만이 아니라 시대 요구도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군이 등장합니다. 군은 조나종 같은 묘호를 아예 못 받은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렇습니다. 둘은 왕으로 일했지만 폐위됐고, 폐위는 회사로 치면 CEO 자격 박탈입니다. 출근 기록은 남는데 직함은 지워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군은 욕설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폐위는 CEO 해임 공문이 나간 상태고, 그 공문이 나가면 종묘라는 공식 서버에 대표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막히니 조나 종을 못 받고 대신 궁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군은 시스템에서 CEO 자격이 끊긴 흔적입니다. 여기서 또 자주 묻습니다. 그럼 군은 나쁜 왕만 받나요? 라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도덕 점수보다 폐위라는 정치적 결론이거든요. 성격이 나빠서 군이 아니라 권력 싸움의 결과가 군을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광해군이 끝까지 광해군이고 연산군이 끝까지 연산군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식 시스템이 CEO 계정을 닫아버린 거죠.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폭군으로 평가받는 왕이 종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착함이 아니라 정통 계승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논란이 큰 왕이 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는 분기점이니까요. 조선의 이름표는 칭찬 스티커가 아니라 기억을 편집하는 필터에 가까웠던 겁니다. 여기서 단종 오해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단종이 빨리 죽어서 단종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글자부터 다릅니다. 그 단은 짧다의 단이 아니라 바르고 단정하다 쪽 뉘앙스에 가깝거든요. 사후 이름은 수명표가 아니라 해석표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은 정통 계승자 인증이라서 안정된 시대일수록 더 단단하고, 조는 큰 흐름 선언이라서 불안할수록 더 자주 호출됩니다. 종이 많다는 건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는 뜻이고, 조가 늘어날 때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를 더 크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겹친 겁니다. 이제 번외로 추존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봅시다. 추존왕은 생전엔 왕이 아니었는데 후대가 왕으로 올려 부르는 제도입니다. 회사로 치면 사후 승진인데 승진 폭이 엄청나서 직급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죠. 왜 하냐면 정통성을 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례로 효명세자를 보죠. 생전에는 세자였지만 나중에 문조로 추존됩니다. 살아있을 땐 후계자였는데 사후에는 왕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회사로 치면 부사장이 퇴사 후에 CEO 명패를 공식 시스템에 올리는 느낌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럼 생전엔 뭐였던 거야 하고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추존은 생전 직책이 아니라 후대 필요가 만드는 장치입니다. 후대가 계보를 굵게 만들고 싶을 때 사후의 직함을 새로 생성하는 거거든요. 사도세자도 장조로 추존되는 흐름이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업적 평가보다 계보 공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굵은 줄 하나를 더 그어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 라인이라고 말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죠. 추존이 되면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사, 기록의 위치, 공식 서열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심만으로 설명하면 반쪽이고 정치가 꼭 따라붙는 겁니다. 추존왕도 감각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추존은 아버지의 왕 만들기라고 보면 됩니다. 후대 왕 입장에선 내 출신을 더 단단히 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왕으로 모셔지면 계보가 굵어지고 반대파가 흔들 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존은 효심이라는 포장지 위에 정통성 강화라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명세자나 사도세자처럼 살아있을 때 직함과 죽은 뒤 직함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 조선의 이름 시스템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이제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직책처럼 들리지만 기본은 호칭입니다. 왕의 아버지인데 본인은 왕이 아닌 경우에 붙는 타이틀이죠. 회사로 치면 오너 가족 명함입니다. 명함이 곧 업무는 아니지만 회의실 문을 열어주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대원군이 직책처럼 느껴지느냐? 흥선 대원군이 실제로 실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종이 어릴 때 전국이 흔들리면서 결재선이 그쪽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원리는 반대입니다. 대원군이라는 타이틀이 권력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권력을 붙여주는 겁니다. 평소엔 예우이고 위기 땐 실세가 되며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권력이 붙기 쉬운 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원군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왕의 아버지라는 가족 호칭이 발언권을 만들고 공백이 클수록 그 발언권이 실권으로 변했던 겁니다. 흥선 대원군 때문에 우리는 타이틀과 권력을 묶어 외웠지만 사실은 타이틀 더하기 상황 보너스였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을 볼 때는 무슨 직무냐 보다 왜 그 시대에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갔냐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게 회사에서도 조선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의 이름 시스템은 사람 평가가 아니라 질서 설계였습니다. 누구를 뿌리로 세우고 누구를 정통으로 묶고 누구를 기록에서 밀어낼지 그 결론이 한 글자 꼬리로 남은 겁니다. 이제 5개를 회사 조직도로 한 번에 그려봅시다. 종은 CEO 직함, 조는 창업자나 대전환 CEO 배지, 군은 CEO 자격 박탈로 직함 삭제, 추종왕은 사후에 CEO 직함 생성, 대원군은 오너 가족 타이틀,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헷갈릴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만 더 현실적으로 비틀어 보면 조선은 알림 설정이 나라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책이 복잡해도 백성이 기억하는 건 한 줄이고 그 한 줄을 만드는 게 이름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말을 강하게 해서 질서를 붙잡고 어떤 시대에는 말을 조용히 해서 정통을 유지했습니다. 그 선택이 조냐 종이냐 군이냐 추존이냐 같은 이름 체계로 흘러들어갔던 거죠. 결국 왕 이름은 사람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 그 시대의 공포와 욕망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알고 왕 이름을 다시 보면 이제는 업적 퀴즈가 아니라
권력의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조의 조는 창업 선언이고 세종의 종은 정통 운영의 핵심이며 연산군과 광해군의 구우는 자격 박탈의 흔적입니다. 효명세자의 추조는 계보 보강이고 흥선대원군은 왕 아버지 명함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회사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조가 높은 직함이냐라고 묻는데 높고 낮음보다 용도가 다릅니다. 종은 안정의 상징이고 조는 서사의 상징입니다. 군은 왜 그렇게 차갑냐는 질문엔 자격 회수의 흔적이라서 그렇다고 답하면 됩니다. 추존왕은 왜 굳이 하냐는 질문은 회사로 치면 우리 회사는 원래 이 창업 라인이다라는 증명서를 더 붙이는 작업이라 보면 됩니다. 대원군은 왜 왕이 아니면서도 힘이 있냐는 질문은 타이틀이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위기와 공백이 권력을 붙인다고 이해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우는 요령 하나만 남깁니다. 이름 끝을 볼 때마다 칭찬인가부터 보지 말고 정통을 묻는 장치인가부터 보세요. 그 순간 조선 왕 이름은 외워야 하는 목록이 아니라 권력이 남긴 메모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조선은 칼로 끝난 사건도 마지막 정리는 말로 했습니다. 이름이 제사로 이어지고 제사가 기록이 되며 기록이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읽는 동시에 그 사건을 누가 어떤 이름표로 봉인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조선이 갑자기 오늘 이야기처럼 가까워집니다. 마무리로 체크 하나만 해봅시다. 누군가 조니까 최고다라고 말하면 그 조는 왜 필요했을까를 같이 물어보세요. 반대로 종이라서 평범하다라고 말하면 종은 정통 인증인데 왜 평범하냐라고 되받아치면 됩니다. 왕 이름은 평가가 아니라 권력의 선택이 남긴 흔적이라는 걸 기억하면 조선사가 갑자기 쉽게 읽힙니다. 이제부터 왕 이름을 볼 때 무슨 업적이었지 보다 왜 이런 이름표를 붙였지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제부터는 왕 이름을 외우기보다 그 이름이 왜 그 시대에 필요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라 시대가 주인공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암기는 끝나고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